그 다음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먼저 수요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수요를 우리가 미분양과 청약 경쟁률로 보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 수요를 미분양과 청약 경쟁률로 보는지. 자, 첫 번째 청약 경쟁률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간단하죠. 청약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면 뭐죠? 이 아파트를 청약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많구나. 왜 살려고 할까? 지금 분양가가 싸다라고 생각하거나 이 분양가보다 아파트의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청약 경쟁률이 높다라는 건 아파트를 살려는 수요가 뭐다? 많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반대로 청약 경쟁률이 없어요. 청약 경쟁률이 막 30가구 모집하는데 빵 가구야. 모집을 안 했어. 이게 미분양이죠. 그쵸? 청약 경쟁률이 낮아. 원래는 막 30대 1, 40대 1, 뭐 150대 1 이렇게 나오던 지역이 갑자기 2대 1, 3대 1 막 이래요. 이랬던 지역에 물론 이제 아파트 단지의 입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인 청약 경쟁률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그 도시 자체의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청약을 잘 안 받으려고 그러네. 그럼 사람들이 왜 청약을 지금 안 받으려고 그럴까?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금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수요가 지금 별로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청약 경쟁률과 미분양은 사실 같은 말이죠. 청약 경쟁률이 낮아가지고 나는 게 미분양이니까. 그렇죠? 미분양이 터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분양을 받지 않는다. 왜 분양을 받지 않을까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분양이 터졌다라는 건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수요는 무조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죠. 수요가 많으면 좋은데 미분양이 터졌다라는 건 수요가 별로 없다라는 거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미분양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여기가 이제 바닥이고 미분양이 원래 이 정도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미분양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해. 그럼 무슨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분양이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건 사람들이 미분양 난 주택을 피 주고 하나씩 사고 있구나. 그러니까 미분양 난 주택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아파트를 살까?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지금 미분양 난 지금 P 마이너스 P인데도 있을 텐데 이런 P가 너무 싸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지 않을까요? 그러면 미분양이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건 반대로 수요는 올라가고 있는 거구나. 그럼 이 수요만 봐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쨌든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건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다, 내릴 확률이 높다, 올라갈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부동산에서의 수요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해당 지역의 미분양이 감소 추세에 있는가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해당 지역의 미분양이 감소하면 수요가 늘고 있구나, 가격이 오르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준공업 미분양까지 감소 전환했는가? 준공업 미분양은 뭐냐면 이 아실에 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 게 준공업 미분양이고 이렇게 이렇게 그 그래프가 이제 돼 있는 게 얘가 이제 그냥 미분양인데 이 막대 그래프가 준공업 미분양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그런데 이 준공업 미분양은 분양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분양하고 이제 입주하는 걸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분양은 아파트가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는 선분양 제도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모델하우스에 지금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아파트는 없는데 그 모델하우스에 있는 걸 보고 그래 이런 모습으로 지어지는구나. 아파트는 아직 없지만 나는 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 그러면 분양을 넣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건 언제예요? 보통 2년에서 3년 뒤죠. 분양으로부터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준공업 미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다 지어졌는데도 미분양, 아직도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맨 처음에 미분양이 나는 건 청약을 넣을 때,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인 상태에서 청약을 넣을 때 사람들이 분양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지어질 때까지 한 2, 3년이 흘렀겠죠? 그럼 미분양 난 게 2, 3년 동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2, 3년 동안 그 지역의 분위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박살 났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네가 준공업 미분양이 남아있다라는 건 여기에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준공업 미분양마저 줄어들어요. 여기서 이런 그림이죠. 여기서 요 정도. 군산이 요때 오른 이유.
미분양은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준공 미분양까지 이때 줄어드니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수요가 살아나는구나. 그러면서 향후 뒤에 공급도 없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군산이. 어제 뭐 군산 어젠가 그저께 군산 막 기사가 나왔던데 뭐 1억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기사였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군산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군산이 저희가 이제 8기 강의할 때 3주차 제가 과제로 내드렸던 지역이어서 군산하고 뭐 이런 여기저기 지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가 뭔진 봤어요. 그럼 공급은 뭘까? 공급은 되게 명확합니다. 제가 이제 그 주식보다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로 수요와 공급을 많이 드는데, 특히 공급. 수요는 공급부터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수요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공급은 거의 정확합니다. 향후 2년까지는 거의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2년에서 뭐 3년 뒤, 예전에는 제가 인허가 물량을 많이 봤는데, 원래 인허가 물량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 22년에 인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보통 이 22년에 인허가 난 물량이 언제 입주하냐면, 그냥 제 개인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당연히 뭐 아파트마다 다르니까. 이게 뭐 24년, 25년 이렇게 입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25년에서 26년에 입주한다라고 봅니다. 인허가가 이때 난다면 보통 그렇습니다. 시기가. 그리고 한 26년 정도로 봐요. 조금 늦으면 27년. 그래서 25년에서 27년 사이인데,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26년에서 27년도에 이때 난 인허가가 이때 반영된다라고 봅니다. 입주까지. 그래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입주 물량이 우리가 한 2년에서 3년치를 뭐 부동산 지인이나 호갱노노나 뭐 아실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으니까, 얘를 입주 물량으로 확인하고 4, 5년치의 입주 물량을 인허가 물량으로 확인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인허가 물량이 언제 들어오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4, 5년이 걸린다는 거지 3년 뒤에 들어올지 6년 뒤에 들어올지 뭐 7년 뒤에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분위기에 따라서 분양사가 일단 일정을 잡아놓고 얘를 미루기도 하고 조금 땡기기도 합니다. 분양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허가 물량을 요즘에 보지 않고 저는 입주 물량만 보는데, 대신에 이 입주 물량을 향후 3년 뒤까지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조금 아마 제가 한 7기 때 8기 때부터 했던 방식인데 업그레이드가 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 인허가 물량을 보기 위해서 부동산 지인 프리미엄 유료 가입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인허가 물량을 볼 때 도 단위밖에 안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충청북도의 인허가가 몇 개입니다. 이걸로 이제 월별로 제가 예측을 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그게 좀 부정확하니까 나는 시별로 좀 인허가 물량을 알고 싶어. 어차피 내가 보는 건 시단위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지인 프리미엄에 나와서 이거를 제가 유료 결제를 하고 활용을 했었었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굳이 내가 이 기능 때문에 이거를 돈 주고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은 해지를 했는데, 이거 말고 이제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은 입주 물량 정도만 보면 되고, 향후 2, 3년치를 확실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부동산 진에 있다 볼 건데, 나와 있는 이 선이 평균 수요선이라 그래서 인구수 곱하기 0.5 정도 해가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인구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인구수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어차피 곱하기 0.5 해봤자 0.5 비율로 이제 곱해봤자 이게 거의 평행선입니다. 이게 해봤자 거의 뭐 3K면은 계속 3K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쭉 이렇게 거의 안 변해요. 그래서 고정 수요라고, 인구수의 수요는 거의 고정 수요라고 보고, 보통은 이 수요 선보다 높으면 공급이 많다, 얘보다 막대 그래프가 아래에 있으면 공급이 적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한 해의 공급 물량만 보면 안 되고 누적 3년의 공급 물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 보고 이제 제가 실제 지역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